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는 드렸지만 사실 반갑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영덕을 오면은 올 때마다 늘 좀 깨끗한 곳으로 오는구나라고 소개를 또 해드리는데 그 지금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 계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예. 고민이 많으시죠? 어떠세요? 예. 뭐 석상 개발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좀 시끄럽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게 저희가 지금 뒤에 두고 있는 곳이 도천숲이잖아요. 예. 너무 아름다워요. 굉장히 네. 깨끗한 곳이잖아요. 이게 천연기념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천연기념물 51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보러 찾아오시잖아요. 예. 어때요? 그 도천숲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고 느티나무를 비롯해가 백나무가 주종인데 한 200여 종의 그 400년 된 집단 군락지를 형성한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천연기념물을 끼고 있고 깨끗함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만나고 깨끗함을 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사는 주민분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저희 좀 자세한 얘기들은요 차 안에 모셔서 네. 실로 이동하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예. 우리 마을이요, 예. 이 석산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도 오래된 것 같고, 사실 이 문제가 시작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석산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석상 개발은 그 대성개발이라는 업체가 92년도부터 그 남정면 부흥리에서 석상 개발을 시작하면서 석산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훌쩍 넘도록 석산 개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남정면 주민들. 특히 2011년 남정면 사암리에 신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으면서 그 피해는 더 심각해졌는데요. 문제는 기존 허가지 면적의 대6배 이르는 42만여 제곱미터를 또다시 석산 개발단지로 허가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분진과 소음,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는 대형 덤프트럭의 위험까지 이미 겪어본 악몽이기에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고통이 자명하다며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석산 개발에 피해를 안 당하면 괜찮은데 자기 때에서 이제 30년 동안 그 피해를 감수하고 언제나 끝날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에서 생활해 왔는데 다시 30년 연장한다고 하니 시민들이 뭐 분노에 가까운 그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지금까지 그 뭐 촌동네에서 6년 정도 사업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주민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0년대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사실 마을 사람들이 모르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고 이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일단 그 지금 저쪽 좌측편에 보면 석산 개발을 했던 30년대 했던 사업장인데 여기서 이제 토사가 유출되어서 가까운 장사 앞바다에 그 조개류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그 오염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사업이 끝나고 기허가지인 사암리로 올라가면서 도천저수지에 토사가 그 유입돼서 이제 도천저수지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형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와 있는 형태고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그 농업용수도 이제 4등급까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5등급이 됐을 때 농업용수 사용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뜰 전체가 256헥타르 정도 규모의 농지들이 도천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농업용수 불가 판정을 받은 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산물을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까지 한 90여 대의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도로 파손, 비싼 먼지, 뭐 진동, 소음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큼의 피해를 주민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장 담그는 거. 그걸 담가 놓으면은 이 먼지가 앉아가지고 참 정성들여 해야 되거든요, 주부들이. 저녁에는 이제 이슬 맞을까봐 닫아야 되고, 아침이 되면은 햇볕도 보여야 되고, 공기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는데 장을 못 담그게 돼요. 그 석사는 그거 작업하는데 그 물이 내려와갖고 손도 못 담글 정도야.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막 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때 저 덕성 거기에 우리가 농사를 졌거든. 졌는데 한 번씩 가보면 그때는 뭐 사람들이 별로 안 올라가고 이러지.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올라가 보면 물이 부은 물이 진짜 부은 물이 그 막 내려와요. 그게 이제 이거 저수지에 흘러내리니까 그게 썩어갖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포항에 지진 때문에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 지금도 차가 저런 큰 차들이 가면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계속 그게 지금 300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때부터 지금 심정이 뭐 진짜 지금도 그런 심정이거든요. 봄에는 원래 또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차가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다니면 그 먼지까지 가스가 이 시야가 흐리합니다. 흐리하고 빨리 널어놓으면 확연히 보입니다. 먼지 앉은 게. 그 정도로고 장독대에 쭉 이제 항아리를 위에 얹어가 씻어 놓잖아요. 씻어 놓으면 그 위에 먼지가 보하이 앉을 정도입니다. 보면은. 창문도 차가 많이 다. 창문 못 엽니다. 아예 못 열어요. 그러면 흙냄새가 나요. 느낍니다. 그 정도로 빨래를 밖에 못 넣어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심하고 제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우리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이제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고 얼마나 더 큰 개발이 이루어지길래 반대를 하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허가 10년의 사업리에서 토속채취 허가를 받을 때 같은 경우는 10년 기간이고 면적이 7만 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채석 단지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고 30만. 예, 그러니까 한 10만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만 평이라면 이 산으로 치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조그만 산봉우리 한 2개 정도를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앞에서 차를 보면서 앞에서 보이는 산 정상이 보이는데 저 산이 이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봉원이거든요. 네. 그 뒷사면에 2개 정도의 자그만 그 산을 드러내는 규모로서 진행되고 그 규모가 기허가보다 최소한 5배에서 7배 정도 크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존에는 채석만 했는데 이번에 뭐 허가가 나면은 채석만이 아니라 다른 작업도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토속 채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골재를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리의 기허가는 부흥리에 있는 파쇄 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업 공정을 거쳤고요. 채석 단지가 규정되게 되면은 부흥리에 있는 파쇄 공장이 사업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속 채취뿐만 아니라 분쇄 과정 속에서의 공정이 추가로 되는 거고, 그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적 피해는 토석을 채취하는 것보다 분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폐기물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그 피해가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석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전국 어디를 가도 주민들과 이 업체 간의 분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이 중재의 역할은 지자체에서 하기 마련인데, 근데 지금 뭐 뉴스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덕군의 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석산개발단지가 군유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기허가를 받은 땅은 그 개발업체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만 가지고 채석단지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군유림인 두 필지를 대부를 해서 채석단지를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영덕군에서는 조건부 허가로 채석단지가 허가가 되면은 군유림을 대부해 주겠다라는 결정을 받는 형태입니다. 아니 근데 군 입장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 뭔가 그 석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주민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군에서는 왜 군유지를 이렇게 임대해 줘가면서까지 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주민들이 희속적으로 내고 군수님 면담도 한 3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덕군 입장이라는 것들은 크게 한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덕군 재정 자립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중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고용관계가 늘어난다는 이 2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석산에서 고용이 대본들 얼마나 될 것이며, 실제적으로 석산에 관련된 핵심 기술자들은 지역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뭐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취업한다는 불가능이고, 취업이 가능한 것들은 덤프트럭 뭐 이래가 지입으로 들어가는 몇 명 정도 고용 한계가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수 문제인데, 영덕군에서 이제 세수가 25년에 거쳐가 한 4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뭐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1년당 한 2억 정도 수입을 예상됩니다. 2억도 아닌 거죠. 예. 2억도 그렇게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그 사업리에 대규모 채석 단지가 허가를 받게 되면은 국가에서, 행정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투자되는 사회 간접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도로 폭이 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푸트럭이 2대 지나갈 때 교체가 하기 힘든 도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사업을 하게끔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 도로를 확장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덤프트럭이 하루에 300여 대 운행했을 때 이 도로가 파손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 파손이 되게 되면은 도로 사정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도로 재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 그 석산하고 그 사업장하고 거리가 한 6km 정도 남짓인데, 네네. 이거 까는데 2012년도에 전면 재포장하는데 한 2억 얼마 들었습니다. 이걸 최소한에 아무리 안 깔더라도 2, 3년에 한 번 주기로 전면 재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 곳곳에 이제 그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보강 공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회 간접 비용, 또 그러고 그 대형 그 모타라든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 선로를 다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직원들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상수도 설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석산에서 나오는 연간 9,000톤의 토사가 도천저수지에 유입됐을 때 이 도천저수지의 수질이라든지 담수량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2, 3년엔 주기로 한 번씩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이 준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무수한 사회적 간접 비용을 한 업체가 여기에 사업을 허가 받으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도저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그러고 진짜 세수가 확보되는 것들이 맞는가? 어떤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가라는 굉장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유 임대를 대부 결정한 사안으로 군에서 제석단지의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대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제석단지 지정의 가부에 대한 판단은 영덕군에서 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신청자의 신청 권리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석단지의 지정 여부에 따라 군유 임야 대부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건부 대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업체는 30년 동안 뭐 해오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 신뢰 관계가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허가를 내는 과정 속에도 3번이나 요것만 하고 안 하겠다고 업체가 이야기하고 3번이나 속여서 연장을 해왔고 마지막에 채석단지 지정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러고 이 도로를 다니면서 그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찾아갔을 때 우리는 법적 의무로 봤을 때 도로교통법상 책임만 있지 나머지 부분은 책임이 없다. 그러고 도로 파손도 도로 설계를 잘못해가 부실공사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롯이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형국이고요. 예. 역시 마을에서 가까워요. 여기가 저수지죠? 예, 이게 도천 저수지인데 예. 담수량이 1110만 톤 정도 담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마을 분들의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로 이제 256헥타르 정도의 농경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잠시 내려서 예. 저수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곳이 도천 저수지잖아요. 여기가 네. 마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수지죠? 그렇죠. 이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고 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물이 잘못됐을 때 진짜 농사를 못 짓는 상황,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수지물이 첫 번째로는 농업용수로 네. 예, 삶과 직결이 되지만 사실 그 농사 하나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도천숲과 더불어서 이 도천저수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천저수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풍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을에서는 마을 발전 계획을 가지고 이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탐방길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마을 그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산이 들어와서 이 물이 농업용수 사용 불가 등급인 5등급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마을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권 토타 위협을 받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아니 이게 저수지가 그 석산 개발로 인해서 이제 오염이 됐다. 이걸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석산 이 기허가가 이제 2011년도에 나고 본격적으로 12년도부터 이제 석산 개발이 됐습니다. 13년 정도 되니 이 도천저수지 자체가 그 사편에서 흘러오는 토사로 인해 가지고 물에 비슷한 악취가 나고 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석산의 피해 자체가 이제 심각하구나. 반드시 이제 저수지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반대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농업용수로 사용하시다가 물이 이상하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아시게 되셨는데 그 이후로 올라와서 저수지물을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깨끗해 보여요. 네, 많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잠시 공사를 멈춘 상태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이게 장마든지 이렇게 큰 물이 내려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물 색깔이 황토색에서 제 색깔로 돌아오는데 석산 개발이 있는 2013년도 되면은 이 황토물이 한 달, 2달 갑니다. 세상에. 이게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들에서 내려온 토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한 오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토사가 흘러 들어왔고 이 상류 지역에 이제 제방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토사가 흘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색깔이 이런 색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석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눈으로 주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석산 개발이 중단돼야 된다는 뭐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고, 실제적으로 어떤 전국의 어떤 석산을 가더라도 이런 대형 저수지 위에 입지 조건을 가진 채석단지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며 가며 저수지물을 볼 때에 야 여기서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 3년대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25년 정도 되면은 이 저수지를 폐쇄하든지 사업을 종료하든지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할 거고, 만약에 이 도천저수지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농업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수지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민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덕 남정면 5개 마을을 아우르는 약 1.2제곱킬로미터 유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도천 저수지. 수량이 풍부해 오랜 세월 동안 남정면 농민들의 물 걱정을 덜어주었던 이 저수지를 주민들은 지키고 싶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저수지 딱 보고 나오시면서 표정이 많이 씁쓸해지셨어요. 네. 마음이 안 좋죠? 그렇죠. 볼 때마다. 저수지 수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남은 뭐 어쨌든 제 인생에서 귀촌에서 생활하는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참참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석산 개발은 사실 전국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을 주민들과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말하는 거는 어떤 건지, 어떤 대책을,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도 궁금해요. 회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30년 고통을 받았으니까 도의적으로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다. 그러고 이제 최소한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천저수지 수질 문제, 도로 문제, 비싼 먼지 문제, 특히 이 이제 그 사업장이 들어서는 부지 인근은 전부 다 자연산 송이 채취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자체가 석산을 개발해서 개발 비용보다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경제성이 한마디로 없다. 굳이 이렇게 해서 영덕의 인구가 4만인데 채석산지를 허가를 해야 되는가? 경정이라든지 여타의 소규모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많다는 거죠. 정말 골재가 필요해가지고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만한 비용과 피해와 고통을 수발하면서까지 왜 여기에서 채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개인업자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희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익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석산이라든지 어떤 비환경적이고 환경 오염시키는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 입막음용으로 돈 몇 번 주고 합의를 버는 행태가 대부분의 결과였는데, 이번만큼은 그래서 돼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 지역 발전과 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한 거는 지금 5분에 한 대씩 다녔는데, 지금 새로 허가가 나는 거는 1분 30초에 트럭이 다닌답니다. 1분 30초. 그러면은 기존 역을 다니는 좌우하면은 거의 연결해다시피 다니게 되면은 그 우리의 삶은 없다 이겁니다. 그 우리 마을에서 30년을 이렇게 참고 살아왔는데 또 30년을 한다 하면 이거는 업자 측에서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골재라는 자원이 이게 뭐 이렇게 귀한 자원이 아니에요. 이 많이 있어. 그러면 이걸 개발을 해도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엮이지 않는, 관계없는 그런 데 가서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 근데 굳이 꼭 이렇게 이 골짜기에 사람이 많이 사는데, 동네가 많고 많이 사는데 굳이 이어와서 사업하겠다. 이거는 어떤 기업의 윤리 자체도 없고, 앞으로 이래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이게 어떤 그도 나라에서 하는 일 자체의 하나인데, 그걸 해가지고 전부 그걸 업자편을 들어가지고 허가를 내주겠다. 이 얘기는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잠시 마을 주민분들을 좀 만나 뵀었는데, 네. 마을 주민분들은 살기 좋은 마을에 살려고 들어왔고, 그래서 생각했던 미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 그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농촌 마을의 현실을 보더라도 65세 노인 인구가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5년 10년 뒤에는 그 마을이 없어질 수 있는 전폐 위기고, 저희 마을 같은 게 똑같은 상황인데, 다행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주위에
환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뭐 이런 행터래가 10년 내에 저희 마을 가구가 지금 75가구 정도 되는데 12가구가 10년 내에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마을이 120명 정도 살 수 있는 유지되는 것들이 이런 귀농과 새로 인구가 유입되는 형태에서 마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석산이 개발되게 되면은 아까도 그 도선저수지 개발이라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계획 자체가 이끌어지면서 마을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당한 거고, 그런 가운데서 발전기금으로 몇 천만 원 주는 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마을의 미래가 없다는 것들이 마을 주민들의 중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도로를 조금 벗어나서 네. 좀 산길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안내해 주신 곳을 가고 있는데 예. 가는 길이 어디 방향인 거예요? 그 2011년도 허가받았던 도석채취장 옆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또 주민들은 네. 반대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는 곳이네요. 이 안쪽으로는 사유지와 군 유림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게 네. 지금 종합적으로 돼야 허가도 되고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11년도 기허가를 받은 그 필지는 사유지고요. 그 옆에 이제 군유림이 10만 제곱미터에서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묶어야만 채석단지 요건상 최소 면적이 되는 거고, 군유림이 제부가 안 되게 되면은 채석단지 요건이 안 돼서 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군 유림까지 함께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허가가 몇 년? 25년. 처음에 30년 했는데 깎여가 25년. 이 기간은 25년인데 채석단지라는 것들은 토속채취 허가라는 것들은 연장을 신청하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거고, 이게 100년이 될지 뭐 계속 양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장 허가가 가능한 것들이 토속채취 허가 과정인 거죠. 개인적인 어떤 그 영리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한두 집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닌데 허가를 절대로 내면 안 되죠. 이번에는 정말로 막지 않으면 동네가 없어질 상황입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내 자식도 안 옵니다. 예, 지난 6월 4일 경북도에서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그 결과는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재심의 내용은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요인의 대체 미흡사항, 신청 서류 미비, 사업계획의 일부 보완사항 등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절차는 경북도에서 재심의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신청자에게 요청을 하였고, 신청자는 그 사항을 보완한 후에 경북도에서 재자심의를 거쳐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주민과 개발업체 간의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영도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사업체가 수용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시달려 왔는데 나머지 30년생들은 좀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주민들에게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민원을 제출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를 느끼는 이런 형태의 지경에 와 있는 지경입니다. 영덕을 소개하는 슬로건들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블루시티 영덕이에요. 네. 청정한 영덕, 깨끗한 영덕이라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블루시티 영덕, 청정한 영덕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과연 블루시티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는 전혀 상관